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 전자결제 이 관련주에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이 쿠팡이 이 미국 시장에 이제 이 상장을 앞둠으로써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이며 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계획 소식을 전하면서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의 블록버스터 데뷔 후에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 공개가 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동방 같은 이 쿠팡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점상을 실현을 하고 또 벌써 1월 달부터 움직였죠. 또 KTH 역시 이런 KT의 자회사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이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서 상한가에 그냥 붙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거기에 이 포장주들까지도 움직이죠. 대형포장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제 상한가 시장 줄줄이 거의 다 막 상한가에 붙어있는 이런 강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것 관련해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주식들이 떠 있는데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다날이고요. 하나는 갤럭시 아버니트리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관해서 어제 이제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한번 이 트위터 위주고 올라간다거나 뭐 상한가를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날을 살펴보면 다날은 꽤 유명하죠. 보통 우리가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데 결제하다 보면 다날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창이 떠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의 추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월봉의 추세를 보면 이 다중바닥인 쓰리바닥을 예전에 굉장히 잘 그렸었어요. 18년도 10월 달부터 그렸는데 이 쓰리바닥이라고 그래서 뭐 끝에까지 이게 1원짜리까지 막 10원짜리 정확히 맞춰 쓰리바닥이 아니고요. 이게 큰 흐름 자체가 이렇게 다중바닥. 예전에 이렇게 한번 다중바닥을 잘 그린 적이 있었는데 무역전쟁 때 한번 무너지면서 다시 다중바닥을 그리고 코로나 때 한번 심하게 무너졌다가 6,000원대까지 가는 3배 정도의 이게 그 수익 실현이 있었어요. 보통 저점에서 한 300%, 250%까지 수익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자, 이 급등했다가 가장 큰 게 이제 위기가 왔던 게 이제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깬 것도 이제 첫 번째 위기지만 이 5개월선은 장기 추세 조정의 하락이 확정이 되죠. 먼저 그 전에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12년도, 20년도 12월 10일에 이렇게 5주선을 깨놓게 돼요. 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은 항상 5주선이 하는데 이 5선이 첫 번째 이탈할 때 이렇게 첫 번째 이탈을 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는다든가 또는 우하향의 길을 건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5선을 깰 때 경계감에 있으셔야 돼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이 5개월 선까지도 깼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우하향, 즉 장기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장기 조정에서 이 120개월 선을 딱 딛고 돌아 나갔어요. 사실 여기서 이 친구가 반전할지 반등할지 모르죠. 근데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오시면 편한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대량 거래가 시원한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바로 20년도 9월달, 작년 9월달에 요렇게 9월 초에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 중요한 이 자리 하나를 돌파했는데 그게 바로 이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이가 10주선 이런 게 있죠. 5주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편하게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 주 한 주 5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게 바로 5주 이동 평균선이죠. 10을 하면 이제 10주를 더하면 10주 이동 평균선인데 이게 딱 산같이 딱 꺾인 지점이 있어요. 이때 가격이 떨어질 때인데 조정이 온 거죠. 근데 이 변곡점 이렇게 선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곡점을 뚫을 때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주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 20년도 8월 달에 강한 거래량으로 이걸 뚫었죠. 누군가 뚫었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안 떨어졌죠. 이렇게 2월 5일 2주에 보면 이번 달 첫째 주면 안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갈래. 간신히 이 물량 돈 갖고 들어와서 소화했는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 나 지금 이제 안 갈 거야. 난 더 이따 갈 거야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잘 지켜주고 돌아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밑에 작업을 끝낸
즉 매물대 소화를 끝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자,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면 바로 그때가 언제가 되냐면 요렇게 이날 그 최저가를 지금 4,215원대 이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를 볼 때 하나 일봉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월봉, 주봉, 일봉 세 개를 다 놓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요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 쭉 당겨서 전체 역사를 다 봐야 되죠. 자, 이 친구가 이날 이때 언제냐면 요때 이 20년도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된 이후에 한 번도 대량 거래가 크게 터진 적이 없고 조용하다가 요때 딱 한 번 1월 달에 외집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쿠팡 관련 아마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거래량이 또 죽어 있다가 또 빵 터졌습니다. 자, 빵 터졌는데 어제 중요하게 맞고 떨어진 자리가 바로 이 변곡점들 자리죠. 자, 아까 오후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봉에서도 이 현상은 나타나는데 5일선, 즉 5일 이동 평균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잠깐 편하겠죠. 이 평균 가격이 이렇게 산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언덕 같은 게 생겨서 새로운 저항선과 지지선을 만드는데 바로 여기가 저기 저항선이 돼요. 이 툭 떨어졌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물량 정리를 못하신 분이거나 고점이 물린 물량이 있겠죠. 특히 다나 같은 경우는 요때 이 캔들 보이시죠? 이 복잡한 캔들 보면 상한가 시연하고 막 급등했을 때 바로 이럴 때 이 캔들 때문에 이때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맞고 떨어졌죠. 따라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날 이후에 변곡점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지선이 안 되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 또 한 번 맞고 떨어지고 5일선까지 밀렸다 갈 수 있죠. 자, 아무리 쿠팡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식은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줘야 되고 뚫고 안착해야 될 자리는 뚫고 안착을 해줘야지 상승의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항상 그 본인의 기준이 중요한데 자, 오늘 이 친구가 이 자리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5,500원대쯤 돼요. 5,500원대 위에서 출발해서 5,55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갭을 띄었다 가는 거겠죠. 이 친구는 새로운 여기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꾸고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요. 월봉에서도 전고점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주식이 됩니다. 이 친구는 월봉에서 형성된 14년도에 4월달 평균 가격이 6,189원인데 이거 뚫은 적이 없어요. 이거를 16년도 7월달에도 실패했고 20년도 9월달도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걸 뚫으면 이 친구는 이제 상하 최고가를 찍고 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이 저항선을 지지선을 못 바꾸면 다시 한번 이렇게 5일선이나 이렇게 60일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밀릴 때 아마 또 좋은 뉴스가 날 수 있어요. 자, 새롭게 각광받는 결제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또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고 이 선을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강력한 상승이 되지만 강력한 저항대가 돼서 무너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어떤 걸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산다면 그건 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걸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주식을 대응해 나가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갤럭시 하모니트리예요. 자, 갤럭시 하모니트리도 어제 잠깐 급상승했다가 일단 음봉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 갤럭시 하모니트리도 역시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주죠. 자, 상장기업 분석을 보면 다나는 이제 원체 유명하니까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기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동사 사업은 전자결제 사업 부문, 오토 사업 부문 이렇게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전자결제 부분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만큼 전자결제 사업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금 유보율이 419%, 부채율이 174%로 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월봉의 추세를 보면 이 친구도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번 달에 이렇게 이 20년도 7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연된 이후에 한 몇 달 쉬었었어요. 조정이 온 거죠. 그게 깊은 조정이 왔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월 동안 옆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고 또 옆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이번 달에 바닥에서 처음으로 딱 탈출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의 이제 중요한 매물대, 즉 변곡점, 아까 말씀드린 5개월 선에 관한 변곡점이 18년도 2월 달인데 이 자리를 못 뚫는 거예요. 이만큼 변곡점은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식하실 때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때 고가가 5,890원인데 지금 5,890원이면
어제장이 한 상한가 정도가 될 정도로 이 친구는 여력이 있어요. 마진폭, 먹을 폭이 있는 거죠. 자, 주식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절대 오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자, 이 친구가 주봉을 많이 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 정도는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언제 터졌냐면 이때 빵 터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1월 15일이 속한 주예요. 자, 이 주에 터졌는데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오주선 이탈하면서 조정을 거쳤고 이 정배열이 서 있는 상태도 조정이죠. 바로 돌려놓고 이렇게 명절 전에 연휴 전에 양봉으로 이쁘게 오선을 갖다 놨죠. 자, 지금부터 이 친구는 오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가로 쭉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때 20년도 7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연된 이후에 엄청나게 조정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죠. 특히 이 가격 조정 부분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친구가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좀 속을 시기던 종목이었는데 이거 물량을 소화하려는 듯 딱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대량 거래가 월봉에서 높은 데서 터진 게 아니라 월봉 밑에서 쌀 때 터진 거죠. 즉 누군가 매집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평균 거래량이 이때보다 늘어났죠. 드디어 짝짝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음봉을 달긴 했지만 이 친구도 아까 말씀대로 가야 될 길이 좀 험난해요. 그러니까 그 5일 이동 평균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꼭 이거를 선으로 그려놓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산처럼 이렇게 둥그스럽게 된 이 자리가 다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매물대인 1월 11일 날 형성된 이 매물대 이 자리를 못 들은 거죠. 그림 그려놓으면 편해요. 이 주식은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 여기 맞고 떨어졌죠. 어제도 여기서 주변 뚝 떨어진 거죠. 따라서 이 친구가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쿠팡 이슈와 관련해서 한 방에 뚫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신도 모르고 또 그냥 이 자리 5,500원까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강력한 매물대로 인해서 어제 음봉 꼬리 때문에 떨어지면 바로 그 밑에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지지선의 변곡점들이 다시 저항선들이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돼요. 따라서 이 친구가 두 번째 이제 음봉에다 살짝 밀리면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5일 등평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5일 동안 평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5일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했다가 5일선 깨지 않는 항형으로 가시면 되고요. 5일선 깨면 저런 이슈가 반응이 안 되나 그래서 손절 치시면 됩니다. 근데 갤럭시 하모니터리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낮은 가격이라 크게 손절의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주식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기준 내 판단하고 틀린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손절 챙겨 놨고요. 이 갤럭시 하모니터리는 일봉에서 이 5일선 위주로 이렇게 주로 매수 매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특히 5일선과 11선 한금일선 이격이기 때문에 5일선만 깨도 꽤 크게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분위기라 이렇게 어제 꼬리가 5일선을 찍고 갔듯이 그러고 이 친구가 2월 4일부터 단 한 번도 5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따라서 5일선까지 조정이 왔을 때 5일선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는 게 갤럭시와 모니터리에 대한 대응법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자, 이상 결제 관련주 중에 다날하고 갤럭시와 모니터리 다뤄봤고요. 다날로 인해 쿠팡으로 해서 큰 급등을 해서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